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터리 레츠의 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NN에서 선정한 7대 미스터리 장소 중 한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NN에서 선정한 7대 불가사의 장소 중 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곤지암 정신병원인데요. 2018년 5월 30일 철거되어 지금은 그 건물을 볼 수는 없지만 한때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곤지암 정신병원이 폐병원이 된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1982년 8월 11일 지상 3층의 병원 건축 승인을 받은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0년 두 동에 증축을 하였는데요. 이후 1992년 12월 9일 개원하여 운영되어 오다 1996년 7월 2일 상수도를 끌어오는 것에 있어 막대한 자금이 들어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1997년 오랜 노환으로 건물주가 사망하면서 건물 상속을 받아야 할 자녀가 있었지만 그 상속 자녀가 미국으로 이민하여 건물 자체는 오랜 세월 방치되어 오다 2018년 5월 30일 완전히 철거가 되면서 과거에 존재하던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건물이 방치되어 왔던 이유는 상수원 보호법 개정으로 병원 내부 하수 처리 시설을 증축해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건물주를 비롯해 자녀 또한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문제는 완전 백지화가 되게 된 것이죠. 한때 대한민국에서 심령 스팟으로 유명했고 폐가 답사라면서 미스터리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등 방송국에서마저도 자주 다녀가고 거기다 그냥 가면 고맙기라도 할 텐데 벽에 낙서를 한다던가 또는 페인트나 라카로 장난을 쳐두는 등 주민들은 골머리를 썩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세계 7대 폐기 장소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폐건물이며 오래된 건물답게 안 그래도 투박한데 세월의 흔적으로 수풀과 나무가 우거져 밤에 보면 더욱 을씨년스럽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곤지암이 개봉한 후 2018년 4월 중앙일보는 이 병원을 취재하게 되는데 흉가체험자, 공포체험 BJ들의 민폐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관리자가 주의학 교대를 하면서 상주를 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민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신병원 출입문을 철조망과 자물쇠로 봉쇄해 두었으나 철망을 절단하여 개구멍을 만들어 두는가 하면 아예 울타리까지 휘게 만들어 뛰어넘기 쉽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둘째, 자칭 흉가체험자, 공포체험 BJ들이 낮에는 침입 루트를 확인해 두었다가 야간에 무단 침입, 그런데 이마저도 다른 팀과 마주치게 되면 서로 들어가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셋째, 침입 도중 철조망이나 돌부리에 걸려 다치거나 넘어지게 되면 119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넷째, 음주 상태로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한다거나 다섯째, 침입을 눈 감아주면은 돈을 주겠다면서 관리자를 매수하는 등 여섯째, 이런 민폐 덩어리들로 인해서 관리자는 자정에 퇴근해야 하지만 퇴근하지 못하고 날이 밝아서 퇴근했다고 합니다. 일곱째,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탓에 주변 경찰들은 말만 들으면 표정이 굳을 정도라고 했으며 여덟 번째, 흉가 체험을 끝내고 곱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테이블을 펼쳐놓거나 자가용을 끌고 와서 시끄럽게 주변 민가들에게 소음 공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폐를 일으키던 곤지암 정신병원은 결국 철거되게 되는데요. 한때 공포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결국 조성되지 못하고 철거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쌓여있던 세금의 문제가 컸다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리되지 않았던 건물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폐가 흉가 체험을 한다고 설쳐대니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만 봤을 뿐 득본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2017년도부터 CCTV를 설치하여 해당 부동산 전체를 허위 과장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문도 붙어 있었음에도 그냥 가볍게 무시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물주가 CNN과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영화 상영 가처분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지암과 같은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언급했던 공포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쌓여있던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철거 역시 불가능할 뻔했습니다. 토지세와 보유세 등 상상 이상으로 쌓여있던 탓에 건물을 양도하고 싶었음에도 심령스팟이다, 영화다 하면서 괴소문이 전세계를 강타하였으니 양도하고 싶어도 양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자체가 돈 빼먹는 귀신이 된 것이죠. 어쨌든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으로 침입을 한다거나 촬영을 하는 등 괴소문을 만들어내면 그 피해는 주민과 건물의 주인이 가져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도 여러가지 괴소문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원장의 자살설이지만 상수도 보호법을 어기면서까지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쿨하게 경영 포기와 함께 폐업을 하고 강원도에 새롭게 정신과 의료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노환으로 돌아가셨으며 소문과는 다르게 자살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가 있었다, 원혼이 떠돈다 등 여러가지 괴소문이 있었지만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니며 역시나 카더라 통신에 가까웠습니다. 영화가 촬영된 시점으로부터 4년 전이었고 영화는 2018년 3월 28일 개봉되었으니까 4년 전이면은 2014년쯤이겠죠. 이 외에도 여러 괴소문 중 하나는 정신병원 터에 형무소, 사형장, 도살장 같은 시설이 있었다 라는 내용도 있었으나 이건 역시 찌라시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정신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건물 전체를 평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건물은 철거되었고 이제는 곤지암 정신병원 터 주변 주민들 평온하게 밤잠 설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했던 곳과 그것을 겪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하며 비록 곤지암 정신병원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다른 심령 스팟에서 촬영이나 체험을 한다고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후문으로 현재 곤지암 정신병원은 터만 남아있으며 공포 테마파크 이야기는 완전 백지화가 되었으며 부지에는 공장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본을 쓰면서 위성지도로 부지를 확인해 보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지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곤지암 후팡 2센터가 있고 오뚜기 물류센터가 있다는 것 외에 특이점은 없습니다. 100만불 미스터리 레츠야빠였습니다.